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지만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예상보다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의 태국 여행 촉진을 위해 비자 신청 서류를 줄이고 비자 심사 기간도 절반인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엔데믹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중국 부동산 대기업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여행하는 중국인은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항공은 터키항공과 합작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호주의 관문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방콕과 이스탄불을 매일 운항할 예정인데 올해 6월까지 튀르키예와 동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태국으로 여행 온 관광객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는 유럽과 미국 중동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객은 태국에서 평균 19.42를 머물며 약 71,718바트를 지출했고 중동은 16.171, 99,172바트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인은 15.261 동안 76,297바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에서 몽키폭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4세 남성은 7월 3일부터 발열과 두통, 피부의 발진과 수포,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첨부리 지방의 개인 병원을 찾았다가 몽키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동시에 HIV와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검사 결과 밝혀졌는데 4주간 치료 후 귀가했으나 8월 9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으나 11일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질병통제국의 탈 국장은 태국 내 몽키폭스 감염자는 현재까지 189건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161명은 태국인이고 28명은 외국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환자는 나온 방콕 수도권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남성으로 동성애자였으며 감염자의 43%인 82명이 HIV 감염자였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철도는 노후화되고 많은 곳이 단선으로 되어 있어 느린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가 방콕과 넝카이를 잇는 고속철도 공사 외에도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는 공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라부리와 나콘 나차시마를 잇는 북부 노선의 복선화는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춘퐁과 프라츠와 키리칸, 묵다안과 나콘 파놈 등 여러 노선이 2024년까지 완공 후 순차적으로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복선화가 완료되면 화물 운송은 기존 시속 29km에서 60km로 여객 운송은 50km에서 100 내지 120km로 운행 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태국도 항공우주 산업을 국가 10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지리정보 우주기술개발원은 2022년 말부터 우주발사기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발사기지만으로도 300에서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도 지구관측 위성을 조립하고 있는데 9월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기지에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차부리 발렘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관광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8명 중 6명은 구조되었지만 2명이 숨졌으며 주변 건물 56개 동이 손상되었습니다. BTS 지상철과 MRT 지하철에도 탐지견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탐지견들은 주로 폭발물을 찾아내는 데 활용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연휴로 많은 태국인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방콕과 가장 가까운 방센해변에도 많은 여행객들이 찾았지만 녹조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산물의 경우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되도록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조로 오염된 바닷물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녹조가 뿜어낸 독성 물질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방콕 수도권 전철 레드라인의 운행 시작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는 운행 간격을 종전 12분에서 10분으로 평시 운행 간격도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합니다.
영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탕하 앞바다를 둘러보던 관광 선박의 선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인 여행객은 보트 조종법을 몰라 관광경찰로 구조를 요청했고 이후 안전하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선장은 인근 섬의 병원으로 긴급히送되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기록적인 산불재해가 발생해 지금까지 93명이 숨지고 2,200개 동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태국인이 5,000명 정도라고 밝히고 하와이 거주 태국인들의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경찰과 이민국은 12일 새벽 1시경 사이삼로드에 위치한 술집에 대한 현장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업소 내에는 약 100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마약 복용자나 불법 체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 운영자 측에서는 경찰이 업소 내로 들이닥쳐 강압적으로 전원에 대한 소변 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경찰은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촌부리 사타입 나좀 TN 지역에 위치한 콘도 7층에서 32세 러시아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7층 발코니에 있던 40대 러시아인 남성을 발견했는데 당시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용 프루억댕 지역의 한 연못에서 다리와 목에 와이어가 감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인근의 자동차 타이어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CCTV에는 남성이 홀로 연못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방콕 방창경찰서는 사판숭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던 9명을 체포했습니다. 집안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인, 베트남인 9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마약과 권총 한정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는 새벽 시간까지 술판이 벌어지면서 소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파타야시는 해변의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오전 6시경 파타야 시내에 위치한 사원에 55세의 호주인 남성이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사원의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가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는데 승려들이 달려오자 계단을 통해 보조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일단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남성이 범행 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경 끄라비 지방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8세 스코틀랜드 남성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행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머리 부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태국인 아내에 따르면 숨진 남편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틀 전에 태국에 왔다고 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아동성 착취물 영상을 유포하고 있던 19세 남성을 빠툼타니 무앙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의 컴퓨터에서는 아동성 착취물 영상 5,000개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용 왕짠 지역의 도로에서는 돼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도되면서 돼지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던 26마리의 돼지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해차본 무앙 지역에서는 55세의 환경미화원 여성이 거리를 청소 중 금목걸이와 팔찌 등이 들어있던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습득물을 경찰서로 가져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고 분실 신고를 한 31세 남성을 만나 직접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우타이타니 란삭 지역에서는 야생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갔던 63세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야생코끼리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8월 13일 오전 10시경
나콘나차시마 무앙 지역에 위치한 로얄 플라자 호텔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호텔은 6층짜리 건물로 10초대 안 되는 사이에 무너졌는데 137명이 숨지고 22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호텔 내에서는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서 건물주 등 5명이 기소되었지만 감리사 1명에게만 종신형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에게는 기부금을 포함해 평균 550만 바트이 지급되었고 중상자 등에게는 13만 바트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송쿨라 하자이 시내에 위치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술집 안에는 31세 남성이 다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장전한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춤을 추다가 총이 발사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과일 노점에서 과일에 식용색소나 설탕보다 수십 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를 넣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적발 시 2만 바시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색소나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4일 오후 4시경 라용 무앙 지역의 해안가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시신은 해안가 방파제에서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오전 10시경 몬타부리 방부 아통 지역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서 76세 일본인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이 보이지 않아 이웃집 여성이 찾아가 보니 집안에 남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지병으로 인해 3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푸어타이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만 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어타이당과 친군부 정당들이 연합해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인 세타 씨가 총리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30대 총리에 누가 되느냐보다 1만 바트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푸어타이당은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1만 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할 것으로 실행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돈무안공항 내에서 중국인 남성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경찰이 스케이트보드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번 지시했지만 남성은 큰 소리를 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45세 중국인 남성은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중 탑승구가 바뀐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관들이 남성을 진정시켰고 중국인 남성은 중국행 여객기를 타고 돌아가면서 소동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